네, 잠금 해제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시에서 지금 뚜렷한 상승 모멘텀을 찾기 어려운 가운데 간밤에 미증시가 또 고금리 그리고 알파벳의 영향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 증시도 그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 지수도 1% 이상 밀리고 있고 코스닥은 2% 넘게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저희 시간에 종목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장에 대한 뷰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머니맵 통해서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 체크해 볼 텐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모두 다 하락하고 있습니다. 상승하는 종목을 찾기가 참 어려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라던가 소비 유통 쪽에서 일부 종목 그리고 배당 관련해서 KT 같은 종목들 제외하고는 나머지 시장의 굵직한 테마들이 모두 다 밀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먼저 시장에 대한 질문부터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머니맵을 봐도 아시겠지만 이 반도체와 2차 전지라는 시장의 지수를 좀 견인해 줄 수 있는 큰 섹터가 모두 다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우리 증시가 많이 좀 부담을 느끼고 있을 때 좋은 종목들을 잘 골라서 또 매수를 해도 괜찮은 타이밍인지 오늘 시장을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이건 뭐 절대적으로 현금 비중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 현금 비중이 많으신 분들이야 분할 매수의 시작점으로 삼아보면 좋겠죠. 다만 뭐 종목도 충분히 골라야 되는 상황이다. 무조건 많이 빠졌다고 해서 매수하시기보다는 그 종목의 가치가 정말 너무 저렴해졌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비중이 적어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 50% 이상이신 분들은 저는 그동안 조금 노려봤던 종목군들의 분할 매수의 시작은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다만 현금 여력이 그 정도 없는, 현금 여력이 지금 한 20%도 없는 분들은 지금 뭔가 레버리지를 쓴다든지 아니면 뭐 추가적으로 뭔가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시기에는 뭐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분할 매수의 시작, 그것도 충분히 있으신 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현금 비중이 그 정도 되지 않으신다면 아직은 조금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지금 이번 주 자체가 실적이 많이 나오는 주다 보니까 이제 하단에 보시면 자막에도 실적들이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삼성 SDS 같은 경우 전년 동기 대비해서 4% 정도 늘어난 영업이익을 기록했고요. 또 삼성 SDI도 실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부분 좀 체크를 해보면 지금 매출액 같은 경우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가량 올랐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 정도 밀린 4,900억 원대를 기록했다라는 부분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얘기를 주셨는데 뭐 모든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매수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좋은 종목들 중에서 지금 좀 밸류적으로 봤을 때 매력 있는 쪽을 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 첫 번째 종목으로 이제 리뷰를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LG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을 내놓았는데 일단 잠정 실적이 괜찮았어요. 가전도 괜찮고 전장 부문도 견조한 실적 냈습니다. 내일 확정 실적이 나오고 컨퍼런스 콜도 있을 예정이라서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나오겠지만 일단은 오늘 좀 한번 지금 주가가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상황이다 보니까 좀 기대를 해도 괜찮은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이 종목은 올해 제가 한 2번 정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한 12만 원 넘어가면서 시장에서 목표 주가 거의 20만 원에 가까운 목표 주가가 나올 때 약간 과도하다. 전장의 성장 뭐 이어지겠지만 현재 구간에서 급하게 하락하고 있는 다른 가전업체들의 흐름을 무시하고 LG전자만 갈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최근에 한 9만 원 정도까지 밀렸을 때는 여러 가지 악재를 고려해 봤을 때 과연 9만 원 아래로 가는 것이 적절하냐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뭐 현재 구간에서도 저는 그 구간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반등한다고 하더라도 뭐 12만 원, 13만 원을 넘어가는 급한 반등 쉽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하락했을 때도 다시 9만 원을 이탈하면서 저점으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아직까지는 그 박스권 내에서의 움직임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9만 원대일 때 이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빠질 이유가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고 일단
일단 뭐 3분기에 운 좋게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이것을 4분기에 이어갈 것이냐? 저는 아마도 탄력이 둔화될 가능성, 실적의 탄력이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것을 또 어떻게 시장이 판단하는지는 조금 다른 문제죠. 특히 자회사들의 실적의 변동성이 좀 커질 것 같아서 자, 이 종목은 현재 위치에서는 뭐 신규 매수 관점에서 보기엔 굉장히 애매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9만 원대 영역에서 만약에 신규 매수를 하셨다면 지금은 조금 기다려 봐야 될 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3분기에 깜짝 실적을 일단 발표를 했습니다. 내일 자세하게 또 봐야겠지만 그런 부분들 봤을 때 앞으로 뭐 4분기 이런 쪽에서는 실적에 대해서 좀 둔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업황도 체크해 봐야겠고요. 자회사들의 실적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지금 보유자 입장에서 얘기해 주셨고 어느 정도 신규 매수보다는 좀 관망의 입장에서 체크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아모레퍼시픽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광분자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3분기에 뭐 이런 화장품 관련주들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어제 굉장히 화장품 테마가 강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대형주들이 참 오랜만에 올라가는데요. 이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에 대해서도 증권가에서 이렇게 딱 나눠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아모레퍼시픽 같은 쪽은 이제 중국이나 미국 쪽에 경기가 좋아지는 데에 따라서 수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리포트도 있었는데요. 이쪽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그 6월 달에 말씀을 드릴 때 최악의 구간을 어떻게 지나갈 것인가. 그다음에 하반기에 뭐 그게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오든 말든 상관없이 일정 부분의 실적을 되살릴 수 있다면 뭐 한 12만 원 정도의 목표가를 드리면서 일단 조금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재 가격은 반등하면서 좀 애매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3분기 좋은 것 오케이. 그러면 4분기에 더 좋아지지 않는다면 주가의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뭐 호텔 신라, 파라다이스, 뭐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중국 소비에 기대했던 종목군들은 뭐 계속 동일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반등 자체는 최악의 구간에선 가능하다. 다만 예전만큼의 영화를 누릴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만큼의 밸류에이션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전히 제한적인 반등 권역에서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뭐 정말로 저점에서 사셔서 일정 부분의 수익률이 나왔다면은 지금 구간에서는 차익 실현을 시작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예전만큼의 영광을 누리기에는 사실 이 화장품 대형주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뭐 인디 브랜드 중심으로 중소형주가 많이 주목을 받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제한적인 반등을 노리고 어느 정도 트레이딩 관점에서 얘기를 주셨습니다. 오늘 개장 특징주들 살펴봤고요. 잠금 해제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종목은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 보겠습니다. 역시 주가가 최근에 많이 빠져 있죠. 지금 뭐 밸류체인 관련해서 2차 전지 주들이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 이 기업에 대해서 체크해 보면서 매수 타이밍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체크해 볼 텐데요. 먼저 실적이 괜찮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걸 누르고 있는 악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업황이 계속 부진할 거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어요. 네, 결국은 뭐 내년이 안 좋을 거라는 거죠. 3분기까지 좋았지만 내년이 안 좋아질 거라는 것인데 뭐 일단 GM이 촉발한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미국 자동차 파업이 지금 뭐 멈출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거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건 파업이 멈추는 게 아닙니다. 파업이 멈추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노동자들의 조건을 들어줬기 때문에 파업을 멈추는 거겠죠. 그럼 뭐가 올라갑니까? 비용이 올라가겠죠. 인건비나? 네. 네, 그러면 비용이 올라가면 그 자동차 회사들의 수익성이 떨어질 텐데 자동차가 안 팔리면서 수익성이 떨어지는데 배터리에게 뭔가 굉장히 우호적으로 작용할 가능성? 그러니까 여기서 LFP 얘기가 나오는 것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 즉 NCM 같은 비싼 배터리로 자동차를 팔고 싶지만 싼 배터리가 없으면 전기차로 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많고 지금 비용이 올라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요소들이 우리가 2024년, 2025년까지 밸류를 당겨오면서 실적이 이 정도 나올 거라고 확정했던 2차 전지 종목군들을 흔드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라고 판단해야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뭐 큰 뉴스는 아니라고도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무려 몇 조 원 이상의 GM과 혼다의 저가 전기차 협업도 중단됐습니다. 그만큼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방향은 여전히 뭐 윗방향이지만 속도가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거기다가 뭐 이 수급적인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2차 전지 종목군들의 전반적인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 그래서 2년치 당겨놓은 밸류에이션을 믿을 수 없다가 핵심입니다. 네.
그렇게 다시 나올 수도 있죠. 뭐 시장 상황이 갑자기 좋아진다든지 아니면 뭐 금리가 바뀐다든지 아니 시장 상황이 바뀌면서 다시 예전보다 더 좋은 그런 실적 전망을 추정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2년치 우리가 확정된 실적이라고 받아놨던 게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그러면 정확한 가치 평가가 지금부터는 쉽지 않은 거죠. 지금 이 가치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부분을 얘기 주셨는데요. 여전히 이제 업황이 안 좋을 거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리튬 가격도 많이 내려갔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증권가에서도 계속해서 눈높이를 내려잡고 있는데 밸류 판단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근데 증권사는 원래 주가 올라가면 높이고 주가 떨어지면 낮추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네.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기보다는 자 일단 뭐 준비된 그림으로 한번 보시죠. 결국 이 종목의 핵심 포인트는 자 저 이익입니다. 근데 저 이익의 지금 상당 부분이 어디서 기인하고 있죠? 판매량의 급격한 증가와 그다음에 보조금에 기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미국 정부에서 나오는 그 보조금 자체가 저 실적 증가에 기인하고 있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2024년 지금 OP 마진을 굉장히 높여놓은 상황인데 저게 지금 슬슬 꺾여 내려오고 있단 말이죠. 어디까지 꺾여 내려올 거냐가 관건입니다. 근데 저걸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 있느냐? 원래도 몰랐지만 지금은 더 할 수 없다. 현재 뭐 금리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했을 때 저 부분은 더 알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다음에 내년도 미국 예산이 또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보조금 부분이 지금 우리는 확정됐다라고 생각하지만 보조금 부분에서 또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해 봤을 때 어쨌든 저 수치는 믿을 필요가 없고 꺾이기 시작했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년치의 높아진 이익을 반영해서 밸류에이션을 해놨는데 저게 꺾여 내려오면서 정확한 추정치가 어렵다면은 지금 증권사가 추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 추정치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결국 저게 다시 위로 꺾여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마련돼야 된다. 즉 4월 달에 점프한 것은 IRA가 결정되면서 나타난 점프업이었는데 저런 점프업 자체가 다시 나타나거나 아니면 나타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수요를 발견하기 이전까지 이 종목은 이제 밸류 기준으로 투자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어떤 관점에서 이 종목을 좀 보면 좋을까요? 네, 단기적으로는 뭐 기술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이 부분이 저는 핵심 포인트라고 보는데 결국은 LG 엔소를 포함한 모든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어떻게 저가 배터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장기적으로는 관건이 될 것 같다. 그래서 NCM은 당연히 뭐 좋은 차들,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차들에게 계속 공급하지만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LFP, LFP에다 망간을 첨가한 것, 상대적으로 니켈 비중이 낮은 NCM을 빠르게 공급하면서 전기차 가격 자체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을 얼마나 누가 빨리 만들어낼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중국을 때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GM이 LFP를 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LFP는 안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판단,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회사들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명확하게 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밸류에이션 기준보다는 기술적으로 이 종목의 목표가는 따라서 한 50만 원 정도 언저리에서 저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 목표가는 거기에 두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 부분을 잘 이뤄내서 저가 전기차에도 우리나라 자동차 배터리 3사가 적극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부분까지 우리가 차지하게 된다면 다시 아마 전고점인 60만 원대 중반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기술적인 관점에서 일단 단기적인 목표 주가 50만 원을 설정해 주셨고요. 이제 중저가 전기차 시장까지 만약에 공략을 잘 할 수 있다면 그 추후에 60만 원대까지도 한번 바라볼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얘기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실적만 믿고 가도 괜찮은지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투자 포인트, 호실적입니다. 분기 매출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했고요. 실적도 중요하지만 가이던스까지 올려잡고 있는 말 그대로 지금 자신만만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현재 지금 실적을 보시면 바로 이 부분이죠. 4공장이 이렇게 빨리 됐어? 라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3분기부터 일정 부분 물량이 잡힌 것 같고 4분기에는 당연히 더 잡힐 거고 4공장이 이제 확실해지는 2024년도부터는 매출이 확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외형 성장, 지금 이 회사는 소위 뭘 지향하고 있습니까? 지금 바이오 업계에서 TSMC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저 매출이 빠르게 늘면서 일감이 늘어나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적, 지금 뭐 밸류가 이 종목도 싸다고 볼 수 없는 그런 구간이지만 저 성장이 멈추지 않았다? 계속 나타나고 있다? 아마도 이 부분이 최근에 상대적으로 잘 버티고 있는 하나의 포인트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번 실적 괜찮았고 가이던스를 올렸던 것, 그 가이던스를 올린 핵심 포인트는 생각보다 빠르게 매출이 나오고 있는 4공장의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상황인 것이죠. 네, 4공장의 핵심이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실적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글로벌 기업들을 봤을 때 뭐 지금 론자라던가 우시바이오 이런 쪽은 역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좀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전망을 떨어뜨린 거죠. 왜냐하면 그들 회사들은 CMO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CDMO를 네.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CDMO를 하고 있지만, 근데 지금 이 회사의 핵심 포인트는 일단 CMO가 중심이라는 거고요. 단순하게 이제 만들어주는 게 핵심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 자체가 장기 계약인데다가 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품목수와 금액이 계속 같이 증가하고 있다는 게 핵심 포인트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성장 속도가 이어지는 한 현재 구간에서는 밸류가 비싸다라는 판단보다는 성장이 이어지고 있다,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판단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종목은 마진율이 생각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업마진 기준으로 30% 이상을 꾸준하게 좀 기록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과거 이제 셀트리온의 그 최고 수준보다는 좀 낮은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정도 규모의 회사가 이렇게 CMO를 하면서 높은 마진율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것 자체는 저는 뭐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최근의 반등, 뭐 반등이라기보다 시장 대비 잘 버티고 있는 현재의 모습은 분명히 의미부여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증권가에서는 지금 실적에 대한 성장도 가져가고 있으면서 이 어려운 업황 속에서도 방어주 역할까지 한다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그 의미 있는 부분을 우리가 부여할 수 있는 게 또 목표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느 정도로 보세요? 근데 증권사에서 또 100만 원 이상의 목표가가 막 나오고 있는 네. 상황이죠. 근데 이 종목은 지금 잘 보시면 지금 이게 PR 밴드인데 PR 밴드가 뭐 말도 안 되는 숫자가 저 위에 있고, 현재 구간에서 이제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붙고 있는 게 한 뭐 40배, 50배 정도 사이로 붙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현재의 마진율과 현재 매출에서 저 정도의 밸류에이션이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죠. 비싸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성장 속도를 유지하면 이 정도의 밸류는 용인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 증권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100만 원이 쉽게 갈 수 있느냐? 전 불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 이 종목에도 중요하게 바뀐 게 있습니다. 이 종목도 앞으로 캐펙스를 5공장부터 8공장까지 계속 늘려야 되는 그런 기업이죠. 그런데 1, 2%에 머물던 금리가 지금 얼마죠? 5%로 올라왔습니다. 네. 이게 다시 1%로 갈까? 전 불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각국이 밸류 체인을 다 자기 주변으로 끌고 오려고 하고 있고, 모두가 이제 공장 투자나 이런 것들을 늘려가고 있는 구간에서 금리가 내려간다, 예전처럼 뭐 제로 1%로 내려간다? 불가능하죠. 3%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금리가 올라갔다면 이 종목이 한 7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박스였는데 저는 그 박스 전체가 내려온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저는 한 60에서 80 정도로 그 박스가 내려올 거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목표가 80만 원까지 들고 가셔도 되겠지만, 신규 매수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최근 박스의 저점인 70만 원은 저는 뭐 깨질 가능성이 거의 뭐 90% 이상이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한 60만 원 정도의 가격에서 하시는 것이 좋겠다. 여러 가지 또 우려가 겹치면서 막 악재 요소들이 나올 때 그 정도 가격에 사시거나 그 정도 가격까지 깨지는 수준이라면 아예 매수를 자제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얘기 주셨습니다. 보유자 관점에서는 80만 원까지 홀딩, 그리고 신규 매수자의 관점에서는 60만 원 정도에서 매수 가능하다라는 부분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